감사의 마음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 또 밝음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을 꾸려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감사하기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감사하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고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감사하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의 방법도 달리할 수 있어요. 이 감사하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일상에 작용을 하는지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아마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 상태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긍정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야. 그와의 만남에서 내가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 아우, 되게 감사해. 그러면 이 감정 상태는 어디로 발전하냐면, 아, 그와의 만남이 의미 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발전한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요, 삶이 무의미하거나 그 행위 등이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의미 있는 상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를 좇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거든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 감사하기는, 자, 의미가 느껴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런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이것은 이타적인 감정하고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하고 나면 우리의 행복의 기본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밝음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을 꾸려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해를 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윤리적 인식,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딱 집어서 말씀드린 감사하기의 실질적인 효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옳고 의미 있고 함과 동시에 그 감사한 마음에 의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밝은 기운으로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부터 생각해 보시기 권합니다. 네, 기가 막히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감사할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감사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말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는데, 정말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꾸려갈 수 있게 하는 감정적 기반에 해당하는 감사하기를 실제로 실천을 못하는 것이죠. 이 방법 제가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매월 월말에, 이것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30명 감사할 사람 또는 사물, 이래도 좋습니다. 자연도 좋아요. 그 30명 리스트를 써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에 쓰려고 그랬더니 감사할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질 않네요. 아닙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이 분류의 마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록학은 그래서 이런 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공한 이 기록학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수단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가족, 조금 넓히면 친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류를 하나의 분류자로 놓으세요. 또 하나는 직장 관계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또는 종교 관계, 또는 뭐 독서 모임을 했다든지 등등 여러분들의 삶의 양상을 생각해 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류자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의 분류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가족과 친척, 요거는 내가 5사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5명 금방 떠올라요. 직장 관계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
5사람 뽑으려고 하면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30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이렇게 했더니 매달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30명씩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일단 그 떠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할지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름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날짜를 붙여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해당 날짜에 내가 직장에 있는 내가 평상시에는 되게 불편한 사람인데 부장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세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싫은 감정도 있지만 그에게 감사할 대목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있게 돼 있습니다. 얘를 떠올리고 실제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한편으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잠깐 해주세요. 종교형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긴 합니다만 화살기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마음을 다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기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무엇이 됐으면 하는 생각 모아주기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마지막 실천이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들어준답니다. 자기 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하루를 평가하죠. 저는 daily see라고 부르는데 하루를 see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을 할 때 말미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요. 또 타인에게 감사한 것을 메모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습관에 들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 훌륭한 사람 같아. 내가 나 자신을 푸근하게 생각하고 나를 더 칭찬하게 된답니다. 거기에 오늘 그 부장님에 대해서 어떤 점을 내가 감사해. 부장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그 부장님을 위한 무엇인가의 마음의 지향을 간단하게 한 줄로만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이 감사로 충만한 그런 형태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감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일상에 아주 충만하게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의 길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시 철학자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너무 쉽죠. 니체, 우선 힘의 의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뭔 얘기인지 잘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will to power죠. 그러니까 이때 파워라는 것은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죠. 그런 힘을 이야기해요. 들러에서는 이것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intens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잡아당기는 힘의 강도, 일대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 강도가 intensity인데 이것도 니체의 will to power랑 비슷한 이미지예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 감각을 이야기할 때 공동체 감각이라는 것은 키시미치로가 미움받을 용기에서 강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체를 인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감각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일종의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자기장의 기운처럼 그런 기운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인텐시티이기도 하고 그것이 will to power이기도 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죠. 의식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느끼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들러에서는 그런 인텐시티가 작동하면서 상호 영향을 미쳐서 성장해가는 그것을 멀티플리서티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는 개념입니다.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플리라는 거 이렇게 주름지는 것이니까 영향 미친 것이 주름으로 안으로 접히고 또 접히고 이게 쌓여서 인생의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 기운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이 생각을 기저에 깐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함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혼자 외롭게 또는 막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감각을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해. 그를 위해서 생각을 집중해서 생각 모아주기를 해.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의 기운 같은 것으로 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야. 그런 감각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향해서 뿜어내는 기운을 느낌으로 인해서 더 정확한
정확하게 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것은 공동체 감각을 실제로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것을 타인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감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엄청 잘났어 하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제안하는 이야기들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각적으로 더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랑을 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감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상태, 이 신경 쓴다는 걸 여러분들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신경 쓰이는, 다른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상태로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일상 그 자체가 이타성이자 일상 그 자체가 사랑이자 일상 그 자체가 풍만한 그런 정신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 큽니다. 자, 이것을 세 번째, 우리의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 지어볼까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이 돼요. 또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해야지, 난 워라벨이야, 퇴근하고서는 빨리 놀아야지, 회사에 있는 것은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주로 갖고 일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 일의 효율이 오를까요?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올까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성장이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퇴근 후에 아름답고 재미있는 일상을 보내는 것, 이거 하나. 그렇지만 낮 시간에 하는 일 그 자체가 여러분들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상품을 만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요. 그 상품은 어떤 상품?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에서 출발한 공동체 감각이 몸에 붙게 되면요, 내가 만드는 상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행복해질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성장에 이렇게 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런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61개의 강의, 30분이 넘는 강의예요. 이 사이즈가 엄청난 강의를 아이캔 대학이라는 패키지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29만 원으로 팔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개발 시장에서 그 엄청난 양을 그걸 끝까지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래서 난이도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해서 뭐하지만 저는 그 안에 정말 사랑을 꼬깃꼬깃 다 때려 넣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것은요, 제가 평상시에 감사의 행위를 자주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행위를 할 때 저에게는 공동체 감각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지금은 한 학기 모집하면 1000명 이상이 들어오는 엄청 성공한 그런 교육 플랫폼이 됐어요. 자기개발 종합 플랫폼으로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 아닐까 싶습니다. 2년 지속을 했는데 이런 사랑의 사업은요, 이런 부침이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아직 2단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저는 반드시 2단계로 갈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에 기반한 저의 사랑의 사업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30명씩 감사할 사람들을 메모를 해보시고요. 매일 그 한 사람에게 화살 기도를 하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저녁에 다시 써보시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우리 몸에 착 붙임으로써 우리의 일상 자체가 공동체 감각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